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메가월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메가월드 줌 시스템에 그리고 배움과 성장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요일 저녁 줌 강의의 호스트를 맡은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정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메가월드 그룹에서는 매일 저녁 8시 줌을 통해서 이렇게 배움의 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유니스티를 알아보시는 그런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니스티 비즈니스의 기회를 소개하는 그런 사업 설명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더십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일요일 저녁은 메가월드 그룹의 최고 리더 사장님들 그리고 대표님들께서 직접 본인의 노하우를 전해주시는 그런 특강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호스트를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매주 일요일 줌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다라면 정말 멋지게 성장하시는 그런 멋진 사장님들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이 1월 18일인데요. 예, 또 1월이 또 반 이상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새해 세운 그런 목표,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지,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는 우리가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RRTM입니다. 리테일 리크루팅 트레이닝 모티베이션이라는 약자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강사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유니스티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사장님들께서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뭘 해야 하나, 아마 그 의문을 완벽히 해결해주는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으로 증명해 오시고 파트너들의 성장을 꾸준히 만들어 오신 메가월드의 든든한 리더 그리고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와 따뜻한 환영으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 본인이 가진 최고의 미소를 한번 지어보실까요? 환한 미소. 네, 이미순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자, 그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유니스티 코리아 프랜셜 다이아몬드 이옥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시티 다이아몬드 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먼저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나왔을까요? 네, 대표님. 네. 먼저 맥월드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줌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뵙는 것은 올해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좋은 기운들 많이 받으셨죠? 아마 이미 1월 달이 시작이 되면서, 이어서 더 높이 이렇게 막 달리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나는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이제 지금 10년, 올해가 이제 1년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10년 주기로 봤을 때 그런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맡은 그 RRTM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사업을 처음 진행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체크를 꾸준하게 하면서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점검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RRTM의 어떤 사업을 이끄는 어떤 네 가지, 이 네 가지만 점검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놓치고 가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채우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사업을,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저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수입을 벌기 위해서, 소득을 갖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큼을 벌고, 얼마큼은 통장에 모아놨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다 하더라도, 사는 동안이 얼마큼 살지 모르고, 어떤 환경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인 소득이 가지고 있는 분이 항상 평온하고 이렇게 그 부자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이제 현 시대에 와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산업사회에는 자수성가를 하고 굉장히 갑자기 큰 부자가 되고 또 노력만 하면 어떻게 그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버는 시대?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돈을 얼마나 잘 구축해 놨냐가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 유니시티를 선택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 끊이지 않는 소득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 사업은 이 함께 부자 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함께라는 단어, 이 네트워크 사업은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어,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라는 단어를 잘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함께라는 단어 속에 잘 들어와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것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큰 구도의 그래프를 보면 성장의 그림을 그려왔듯이 함께라는 속에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걸 잘 이렇게 본인을 터득하시는 분, 그거에 이제 잘 습관을 들이시는 분들은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인이 된다면 함께 부자가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사업을 결정을 했는지, 뭐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공의 8단계에서 첫 번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적으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게 좀 잘 안 적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 끊임없이 열심히 이제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 그런 돈이 월 1,000만 원 정도만 꾸준하게 나와도 나는 진짜 남한테 베풀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정했던 것 같고요. 또 유니시티에는 상속이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노인이 됐을 때에도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용돈을 팍팍 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왜 하는지는 다 정리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는 위에 나와 있죠.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구축이 되는 거.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다 이제 고민이잖아요. 궁리를 해야 돼요. 시스템 안에 열심히 들어와 있는 분들은 이런 강의를 잘 열심히 듣고 또 업라인 스폰서님들과 함께 리더와 함께 한 목소리를 냈고 길을 열고 같이 상담을 하고 이렇게 이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어떻게라는 게 분명히 방향이 정해지고 방법적인 것이 그 안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떠한 것을 방향을 리더분들이 제시해 주시던 아니면 어떤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사이즈에 필요한 게 어떤 거든 결국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에 내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가 여러분 계획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그냥, 달릴 때가 있어요. 속도가 막 날 때가 있고, 또 속도가 좀 주춤될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네트워크 사업자분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해죠. 고속도로에 올라탔다. 아니면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다. 그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는 사실 달리는 거에다 집중을 하면, 이렇게 마차가 다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낼 때는 고속도로 올라갔을 때고, 그래서 실행을 어떻게 지금 올해 할 것인가, 다 이제 계획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RRTM에서 리테일인데요. 리테일은
그 함께 부자 되는 시스템 구축의 리테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리테일은 일단 우리는 자가 소비입니다. 자가 소비도 모든 거는 배워야 돼요. 아니 그걸 뭘 배워야 하냐. 제가 이제 유니티 사업을 우리 이제 막둥이가 이제 20살짜리 막둥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 해서 작년에 시스템 안에 들어왔는데 저기 뭐죠? PMC에서 더치페이라는 걸 가르치니까 우리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저런 거를 뭘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우리 세대는 그런 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가 소비라는 것도 시스템 안에 들어왔으면 자가 소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올바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자가 소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부터 정말 함께라는 말에 자가 소비도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내 팀 안에 나는 업라인 스폰서님 팀 안에 한 사람이고요. 나로 시작된 나의 팀, 나의 파트너를 통해서 나는 내 팀 안에 들어와 있는 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거를 구축을 잘 하려면 시작은 자가 소비부터 잘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나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가족, 부모님, 배우자, 자녀, 그죠? 이렇게 가족의 자가 소비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자가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첫 번째가 배우자가 나오지 않죠. 자녀가 1번 나오고 부모님 2번 나오고 3번이 배우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자가 1번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자녀, 배우자 이렇게 자가 소비가 꾸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부터 우리 가족이 쓰는 나부터 시작해서 오토십이 어떻게 잘 걸려져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있고 또 부모님이 따로 산다면 부모님의 또 회원가입을 해서 그분들 오토십이 걸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림을 따로 한다면 자녀도 분가를 했으면 또 자녀 이름으로 오토십이 걸어져 있어서 자녀도 우리가 그 유니시티의 소비자 정말 애용자를 만드는 것부터가 실질적으로 1번이 아닌가. 우리가 유니시티를 통해서 정말 유니시티를 사랑한다면 이것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내 일대 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자가소비 회원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일대에 얼마나 잘, 직대를 얼마나 잘 구축했냐가 실질적으로 내가 차근차근 1번부터 1학년부터 잘 성장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리테일에서 나는 우리 집 걸 잘 쓰고 있는데, 일대의 소비자, 애용자를 잘 구축하지 않고, 내가 다른 어떤 다른 부분들이 먼저 1번으로 간다면 첫 번째 계단을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10명에서 20명의 일대 소비자를, 애용자를 만들거나 남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긴다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초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조금, 비즈니스를 빨리 터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메가월드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초대의 달인이 되신다면 일단 누구든지 명단에 핸드폰에 있는 모든 명단을 적어서 일단은 5번을 듣게끔 초대를 한다면 그들이 듣고 나는 사업은 하지 않겠지만 소비자는 될래. 그래서 소비자, 일대 소비자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 비즈니스로 시작을 한다면 그리고 소비자로 남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 나와 같이 시스템에 합류하는 5명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끝까지 우리가 애용자가 되려면 정확한 정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요즘에도 이제 소비자를,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 소비자분들을 예전에도 만나보면 이런 거죠.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데, 처음에는 먹어요. 그런데 조금 몸이 좋아지면요. 안 먹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제가 그 소비자분들을 보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처음에 보험에서 지점장을 할 때 유니시티를 만나서 소비자 그냥 사 먹기만 하고 제가 사업을 결정해서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나는 몇 달 먹고 몸이 좋아지면 저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유니티가 싫고 좋고 뭐 제품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품력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요.
본인이 좋아지면요, 그게 다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본인의 몸을 끝까지 이렇게 좋아졌을 때 더 관리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꾸준하게 본인을 이제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려면 지속적인 고객이 되게 만들려면 시스템, 센터에 미팅에 초대를 해서 들려주는 게 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들었던 분들, 들으면서 먹고 있는 분들이 오토십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억지로 오토십을 거는 게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 나는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제품은 요 부분은 나는 꼭 먹고 살 거야. 이런 부분이 된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오토십을 10% DC되는 오토십을 하고 먹는다는 거죠. 사업은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소비 회원, 일단 나부터 자가 소비를 하고 내 가족부터 자가 소비 시키고 그 다음에 내 일대에 10명에 20명의 자가 소비 회원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이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볼륨 성장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리테일에서 우리가 이런 자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오토십이 늘린다면 차곡차곡 오토십이 쌓이게끔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레그당 우리가 다섯 레그 사업자를 다섯 레그 세 레그는 이제 구축이 돼서 뎁스가 내려가야 되는데요. 한 레그당 5명 이상의 자가 소비 회원을 내가 직접 내가 사업자, 내 밑에 파트너가 A 파트너 밑에 B 파트너 밑에 이렇게 소비자가 사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산하에 내가 자가 소비 회원을 직접 후원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가 있다면 그 리더가 직접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있는 정말 그리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뛰는 분들이 열정이 가장 많거든요. 뜨거운 감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 소비자, 산하에 있는 한 레그당 소비자를 직접 내가 만남을 갖는다면 그분들도 또 센터를 초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뜨겁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그별 어떤 계획이 먼저 돼야 되고요. 레그별 PV 목표가 구체적으로 레그별로 나와 있어야지만 내가 그걸 향해서 뛰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이어지려면 레그별 계획을 잡는 것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동그라미를 많이 그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동그라미를 그리면 할 일이 자꾸만 찾아지거든요. 그러면 후속 조치가 자꾸 이어지고 카톡도 하게 되고 전화하게 되고 자꾸 만나러 가게 되고 차 한잔 마시게 되고 뭐 맛있는 게 생겼으면 또 갖다 주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는 레그가 몇 레그냐? 내가 직접 하고 있는 레그가 곧 사업의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기운, 내 발, 그래서 이렇게 그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논에 매일같이 논에 새벽에 삽을 들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더니 논에 가서 그냥 한참 쳐다보시고 그냥 오세요. 그런 적이 많습니다. 일을 하지도 않는데도 새벽에 갔다 오시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갔다 오시냐 했더니 벼는 있잖아요.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유니시티 사업을 하면서 농사하듯이 유니시티를 한다면 정말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성장시키고 싶은 레그가 최소한 우리는 국내 최고직급 다이아몬드까지 가려면 세 레그 이상은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레그 안에서 내가 지금 현장에 뛰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레그당 내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는 소비자,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내가 직접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소비자가 한 레그당 5명 이상은 있어야 그 레그에 나의 기운, 나의 발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레그 안에서 오토십을 한 소비자분들이, 애용자분들이 몇 명이었냐. 나중에는 결국 이것이 볼륨 성장을 또 꾸준하게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리테일의 네 번째는 그래서 함께 부자 되는 시스템인데요. 함께라는 말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 결심하고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라는 단어를 가슴속에다가 품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요. 이 성공을 시키도록 돕는 사업이 결국엔 우리 사업인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결국은 누군가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끊임없이 한다면 결국은 내가 성공하는 게 이 비즈니스인데요. 그래서 함께 부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시스템 안에서 함께 누군가를 돕는다면 함께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린 다 같이.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 레그 안에서 아까 얘기 지속적으로 만났던 그런 소비자, 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분들, 이제 확장을 시키는 그 소비자분들 속에서 내가 제품 체험이라든가 호전이라든가 이런 소비자에게도 보상 플랜을 조금씩 알려주면 그 소비자가 소개를 많이 하게 되고 소개자를 만들게 되고 본인은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지금 바쁘지만 부업을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소개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줌과 녹음본, 유튜브 그 미팅을 반복적으로 초대하는 등등 이런 것들을 직접 내가 그 레그 안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축을 그 레그를 끊임없이 내가 소비자를 5명, 10명, 20명 이렇게 내가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직접 가는 그 5명 속에서 소개를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초대를 해내는 것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리크루팅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만 구축해서는 실질 평생 소득을 만들기는 쉽지 않죠. 소비자를 구축하는 레그 속에서 그 안에서 어떤 항아리에 어떤 그 열정이 꽉 차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사업자가 결국은 나오게 되는데 함께 부자를 되는 시스템의 구축에는 중점은 저는 리크루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크루팅은 목표와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안에서 사실 리크루팅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목표보다는 계획이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타켓, 우리가 그 레그 안에서, 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리크루팅 대상자를 찾아야 되겠다. 또는 이 명단을 리크루팅 대상자로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분을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기승전결, 어떻게 진전을 통해서 내가 계획을 잡아낼 것인가. 그런 계획을 구도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을 많이 잡으면 결국은 이렇게 행동이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리크루팅 명단 작성, 그리고 그 다음에 철저한 계획,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제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회장님 말씀에 끊임없는 제안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그 끊임없는 제안이라는 게 포커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리크루팅은 명단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 명단 작성의 수첩이 보물 상자처럼 갖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다음 철저한 계획을 잡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만남을 가지면서 만남은 신뢰 쌓기를 하는 거죠. 신뢰 쌓기를 하면서 끊임없는 제안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 한 사람의 타켓에 내 열정이 얼마나 그분한테 넘어갔느냐, 그분한테 내 열정이 얼마나 전파가 되느냐가 저는 리크루팅의 어떤 결과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리크루팅 타켓을 만났을 때 마이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인생 스토리죠. 나의 과거 인생 스토리와 앞으로 내가 만들어갈 나의 미래 인생 스토리가 우리는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데 내가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앞으로 내 나이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미래에 어떤 나의 인생 스토리를 꾸준하게 내가 리크루팅 대상자에게 가서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면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도 본인하고 공감을 하면서 현실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현실 점검을 끊임없이 두들겨야만 사업 설명으로 이어지는 게 되고요. 사업 설명으로 이어져야지만 비전 제시를 유니시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비전 제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도 우리가 제품을 가지고 후속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툴을 가지고 책이나 테이프나 유튜브나 이런 걸 가지고선도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고요. 미팅에 반복 초대하는 것도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메가월드 그룹의 어떤 비전만, 시스템만 꾸준하게 어떤 그 광고를 한다면, 티업을 계속 한다면, 그래서 나의 팀, 나의 그룹,
이 그룹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자신감이 있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난다는 것은 이 그룹의 비전을 내가 누군가에게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열정이 넘어갔을 때 같이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계속 두들기다 보면 그분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유니시티와 인연이 될 타이밍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몇 번 이렇게 초대를 하거나 리크루팅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완강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살금살금 얘기를 하니까, 조금에는 그냥 조금 반복해 듣다가, 우리가 센터를 가서 5번만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조금 듣는 것 같다가, 거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거절이 강도가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강도가 높아져. 세죠. 아, 됐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강도가 세질 때가 있어요. 그때 웬만하면 안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상처를 더 크게 받을까 봐. 그런데 그때가 결국은 이제 거의 그 타이밍이 왔다라는 징조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결국 그래서 리크루팅은 초대다라는 거죠. 업라인 스폰서님들과 인사를 나누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초대를 해서 스폰서님과 만남을 갖고 헤어지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 부분을 또 많이 놓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함께, 리더와 함께 일을 하는 거와 내가 혼자 일을 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어떤 스폰서님들은 제가 이제, 내가 인사를 이렇게 다 시키지 않고, 어떨 때는 요분을 시키고, 어떨 때는 요분을 시키고, 다음번에 왔을 땐 요분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모든 스폰서님을 인사를 하루에 질리게 시킨다든가, 너무 많은 스폰서, 다 이제 인사시키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어려운 리더는 또 하지 않고, 본인이 혼자 계속적으로 데리고 앉아서 본인이 혼자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리크루팅은 함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 안에 모시고 왔으면 스폰서님들과 의논을 하고 초보자를 모시고 갔을 땐 미리 어떤 스폰서님과 소통하는 그게 한 명의 리크루팅을 하는데 굉장히 정성을 담고 공을 들여야만 결국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0명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일을 조금 이렇게 오래 하다 몇 년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게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가월드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좀 각 그룹별, 팀별, PD별 이렇게 이제 문화가 또 있어요. 소소하게 이제 있는데 그 문화가 내가 가만히 보면 예쁜 문화가 잡히신 분들의 팀은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초보자가 왔을 때도 따뜻한 마음을 안고 가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초대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팀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이 한 번 듣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난 됐어 오늘 다 알아들었어 이러면 다시 반복해서 초대하지 않는 게 또 많이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복 초대를 한 번 초대한 분을 절대로 끈을 놓지 말고 조금 주춤된다 하더라도 또 가서 반복해서 한 번 들은 분을 놓치지 마라. 한 번 들은 분을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미팅을 초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후속 조치, 센터에 왔던 한 번이라도 들었던 나의 팀 안에 누가 모시고 왔던 한 번을 모시고 왔으면 그분의 후속 조치는 리더분이 할 수 있기만 한다면 시간이 여건만 된다면 직접 하는 것이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와 컨택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명단을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요. 저는 리크루팅은 사실은 명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명단 작성의 업그레이드를 매일도 해야 되고 매주도 해야 되고 매월도 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조그만 이렇게 리크루팅 명단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첩을 이제 매일같이 수시로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 짬 됐을 때 전화도 하고 이렇게 명단 적은 걸 들여다봐야
아, 내가 이분한테 연락한 지 오래됐네. 이분이 몇 달 전에 한 몇 번 나오다가 지금은 안 나오고 있네. 파트너 저 밑에 뎁스 라인에 있는 분들도 리크루트 그분 한번 다시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매주 매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명단 업그레이드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명단 노트가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크루팅을 하려면 명단 노트가 없이는 그 조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026년도에는 확장이 초대되는 인원이 확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명단, 내가 리크루팅을 하려고 하는 명단,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을 통해서 그 레그 안에서 몇 번 나왔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뵀던 분, 미팅을 했던 분, 이런 분들부터 다시 정리해서 그분들을 한번 연락 다시 한번 하게, 아무튼 한번 다시 초대하거나 다시 밥 먹게 하거나 차 마시게 하거나 이렇게 리크루팅 명단을 다시 작성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그분들을 다시 만나보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만 결과로 이어지는 거를 시작하는 거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뎁스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깊은 뎁스에서 내가 명단을 지금 터치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맨 끝에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으면 맨 밑에다가 불을 붙이고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불을 붙이면 그 불이 맨 밑에서부터 활활 타올라서 위에까지 다시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떤 명단 작성을 하고 새롭게 명단을 터치하는 걸 시작을 하고 반복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리크루팅은 100명을 한 번씩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100번을 만나면 결국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뎁스 라인의 명단을 또 다시 찾아보고 명단 작성을 다시 해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나의 마인드 장점이 뭐냐? 스폰서와 스폰서님과 또 의논도 해보시고요. 이제 스폰서 계열, 그 다음에 시스템 속에서 팀 안에서 보면 장점이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팀이 한 5명 정도 있다. 그러면 그 팀 분들이 그 장점이 많아요. 어떤 분은 항상 이렇게 밝아서 누굴 보거나 막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요. 뭐 누구든지 상관없이 막 반기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옷을 맨날 이쁘게 너무 이쁘게 꾸미고 오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일찍 와서 막 청소를 하는 분도 있고요. 다 이렇게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작은 장점부터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스템 안에서 저는 성장하는 비즈니스가 사실은 이 사업인데요. 내가 적극적으로 시스템 안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시는 분은 믿음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사업은 믿음이 커지는 사업이지 능력이나 실력이 커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믿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1년 후가, 1년 후보다 2년 후가, 2년 후보다 3년 후가, 3년 후보다 10년 후가 내가 이 안에서 반드시 나는 유닛들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 우리가 함께 정말 문화가 예쁜 나의 팀, 나의 그룹을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커지게 만드는 게 저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이 커지는 분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굉장히 쉽고 단순한 사업이다. 그런데 능력이나 실력을 키우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키우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스폰서 계열이나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얼마나 메가월드 그룹 안에 미팅 참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미팅 참석이 책임이다 생각을 하고 의무다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정말 먼저 우선순위로 미팅이 업라인 스폰서 계열의 미팅이 있다면 1번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각자 자기의 본인이 잘하고 원래 갖고 있는 장점을 더 커지게 만드는 사업이 우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리더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잘하는 장점을 더 커지게 만드는 사업이 이 사업이고, 첫 번째는 시스템 안에서 나는 하나의 뭔가라도 하고 있다면 그분은 리더의 마인드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명단을 찾는 것과 반복적인 제한이 90%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믿음이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크루팅은 실력으로 하는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크루팅은요,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리크루팅은 믿음 하나로 리크루팅을 해요. 리크루팅을 잘 하시는 분은 내가 유니시티로 성공할 자신이 있다. 나는 반드시 내가 좀 늦으면 어때? 나보다 빨리 가는 분도 있고 잘하는 분도 있지만 나는 반드시 이 안에서 결과를 낼 때까지 반드시 어차피 우리는 20년도 살고 30년도 이 세상을 살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이 안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나는 반드시 해낼 거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나오는 소득을 만들 것이며 상속 자산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쬐끔한 거에서 점점 나를 점점 키워낸 거예요. 커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여러분요,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다. 나랑 같이 해보자. 나랑 같이 가보자. 네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제품 판매 그런 것만에 생각하지 마라.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다. 너무 문화가 아름답다. 나와 같이 함께 성공하자. 성장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커지신 분은 커지면 커질수록 리크루팅을 잘해요. 그런 분들은 반복적인 제안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반복적인 제안의 90%가 리크루팅의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먹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명단을 잡고 저 사람 너무 괜찮다. 내가 저 사람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욕구가 있는 사람은 팀을 빌딩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사람, 믿음이 커지면 점점 간절해지거든요. 나는 정말 이 사업에 성공할 건데, 난 잘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점점 간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해진 사람은요, 진짜 노력으로 본인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트레이닝입니다. 자, 함께 부자되는 시스템 구축의 트레이닝은요. 첫 번째, 배움을 통한 당당한 자세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배움을 통해서 사람이 자꾸만 당당해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조금 아까 제가 이제 믿음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PMC도 반복해서 들어가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각 그룹에서 스폰서님과 어떤 그 팀의 문화나 여러 가지 이제 뭐 SMP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배움을 갖거든요. 근데 그 배웠을 때 이론으로 우리가 듣고 멈추고 다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SMP라든가 PMC라든가 이런 걸 들었을 때는 올바로 듣는 것 중에서 내가 진짜 저거 한 거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저는 빨리 찾아서 그걸 빨리빨리 반복해서 나의 좀 자신감이 올라오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스폰서님들하고 동행을 하거나 평소에 시스템 안에서 센터 안에서 스폰서님들이 하는 것을 보고 또 상담을 하고 미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도 저런 모습으로 말하고 싶다. 저렇게 말하고 싶다. 저런 모습이 되고 싶다. 저렇게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 누군가를 열정이 솟구치게끔 만들고 싶다. 누군가가 자신감이 올라오게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연습하고 배우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나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로 듣고 보고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배운 것을 조금씩 행하는 거에다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시스템 지금부터예요.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처음부터 나는 시스템 리더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시스템에 모이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사업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배우고 초대하고 가르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배우고 초대했는데 가르치는 건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네트워크 사업은 배우고 초대하고 가르치는 사업이다. 그런데 가르치는 거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업라인 스폰서님들의 운영하는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안에 나는 자꾸만
내 파트너들이 모이게, 내 파트너들이 들어오게끔 안내를 자꾸 하고 칭찬을 자꾸 해서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이 내가 중간에서 하는 역할인 거죠. 내가 시스템 리더라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은 본인이 데리고 앉아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시스템 안으로 자꾸만 안내를 하는 거죠. 업라인 스폰서가 하는 트레이닝이나 SMP나 이렇게.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그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들이 또 결국은 초대하고 싶도록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초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를 만드는 리테일을 하는 거와 리크루팅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돼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걸 한번 저걸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트레이닝 안에서 사업자가 육성이 되는데요. PMC, 또 초기 3개월에 RRTM을 행할 수 있도록 파트너 사장님들이 첫 번째 사실은 초기 3개월이 그거잖아요. 미팅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미팅에 끊임없이 나오게 그분들이 그게 습관이 잡히게 만드는 게 초기 3개월이다. 사업자는 월 한 번의 세미나를 매월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초기 3개월이다. 두 번째는 그분들이 리테일, 첫 번째 내가 자가소비하고 내 1대 자가소비 10명에 20명을 만드는 걸 알려주고 도와주고 자, 그분들이 그거를 직접 행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키고 연습시키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부족한 거를 채워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초기 3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분들이 일대 사업자 3명에서 5명을 찾을 수 있게끔 리크루팅 명단을 앉아서 같이 적고 그 리크루팅 명단에 있으신 분들을 초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분들의 명단을 잘 어떤 그 니즈 파악을 해서 이분은 요렇게 만나면 좋겠다, 요렇게 초대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그러한 것을 상담을 끊임없이 스폰서님과 통해서 이렇게 초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세 번째 초기 3개월에 이렇게 다 행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1대1 미팅, 2대1 미팅에서 1대1 미팅을 많이 본인이 이제 직접 하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제품 카탈로그를 직접 브리핑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QI 책자 정도는 우리가 그 플립 차트라고 하죠. 그 책자 정도는 본인이 브리핑할 줄 알아야 된다. 장이나 혈관, 그 다음에 필그램 프로그램 정도는 주력 세 가지 프로그램 정도는 우리가 인바디를 통해서라든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분을 설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스폰서님들과 함께 우리가 팀 문화가 홈미팅이 뎁스되는 자, 지금은 이제 이 홈이라는 것이 꼭 홈에서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각 지역별의 어떤 그 스터디 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빌려서 우리가 팀 문화가 본인의 팀을 스폰서님을 모셔서 본인이 주최하지만 스폰서님을 모셔서 같이 미팅의 뎁스를 뎁스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그 미팅이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 뎁스에서 계속 그 미팅이 이루어지는 미팅이 뎁스로 계속 정말 재밌고 신나게 그 미팅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뎁스가 될 수 있게끔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궁리하고 스폰서인과 의논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게 이 사업의 지속적인 수입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애프터와 미팅 후 미팅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처음부터 시스템 안에 리더로 성장을 할 것이다. 결국은 나는 시스템의 리더다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것을 보고 듣는다면 정말 그 리더다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멘토링 하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주는 건데요. 칭찬이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지만 저는 칭찬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것든 큰 것든 그냥 결국 칭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관계집도 그렇고 다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어떤 그 리더 사장님들이 어느 날 그 줌 강의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고래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칭찬은 사람도
모두 누구든 이렇게 칭찬은 춤추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관심, 소통하고, 소통하고 상담을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소통은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관심. 그래서 관심은, 이렇게 소통을 자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식 상담은 주 1회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수시로 소통하는 것은 관심인 것 같아요.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자주 드리는 거, 또 저도 자주 못 드려가지고 항상 죄송한데요. 자주 드리는 거, 또 스폰서님이, 작은 애기 파트너 사장님한테 또 이제 막 생긴 파트너분들한테는 또 자주 전화를 스폰서가 먼저 많이 해야 되죠. 조금 그렇게 소통이 잘하는 게 이제 습관이 잡히면 나중에는 그 파트너가 스폰서님께 전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가는 시기도 또 필요하다. 그래서 스폰서님과 수시로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된다. 지속적인 수입인데요. 이 트레이닝 속에 이제 지속적인 수입이잖아요. 결국은, 리테일을 만들어 가고요. 1대 10명에 20명의 리테일, 그 다음에 리크루팅. 자, 일단 직대 파트너, 우리가 3명에서 5명, 또 세 라인에서 5라인에서 사업자가 찾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레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그분들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것인가. 초기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지속적인 수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세 소득을 받기 위해서 사실 네트워크 사업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요. 눈이 있잖아요. 눈을 이제 먼저 눈사람을 만들려면 눈을 뭉쳐야 되잖아요. 이 뭉쳐지는 건 처음에 잘 안 뭉쳐지죠. 어렸을 때 우리가 벙어리 장갑 끼고 나와가지고 눈 많이 오면 이렇게 뭉쳤잖아요. 뭉치는데 잘 안 뭉쳐져요. 근데 참 우리 오빠는 자꾸 잘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같이 와서 막 뭉쳐주고 그리고 또 굴리려고 그래요. 뭉쳐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눈사람을 굴리려고 그러면요. 흩어져 버려요. 망가지잖아요. 그럼 다시 뭉쳐요, 또? 그러면 또 굴리려고 그러면 또 망가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어렸을 때? 저 그런 적 많았는데, 결국은 자꾸 하다 보니까 손도 호흡 불고, 손도 이제 손 시렸고 이런데도 결국은 그게 뭉쳐서 결국은 한번 이제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요. 정말 눈사람 만드는 그 동그라미가 엄청 커지잖아요. 진짜 정말 너무 커지잖아요. 이게 쉽게 되는 거죠. 근데 뭉칠 때까지는 정말 힘이 필요하고요. 끊임없는 게 필요해요. 손실이 없다고 멈추고 집에 들어가면 눈사람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부자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결국 메가월드 시스템에 올인해서 이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 올인해서 있는 분들, 끊임없이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있는 분은 반드시 내가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결국은 나의 사업이다. 내가 발로 뛴 거다. 라인별 확장은 라인의 팀워크와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문화, 라인별, 팀별 문화, 팀워크. 자, 저는 이 문화가 결국은 팀워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문화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시스템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러려면 나는 시스템 리더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스템 사람이 되어야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복제해야 할 것은요. 사람을 벌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요. 공을 들인다는 것은 관계십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확신입니다. 나의 팀에 초대를 하기 위해 시스템과 문화 합류를 전달하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결국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다 해야 돼요. 저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파트너 하자님들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잘하게끔 도와주는 거를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잘하게끔 도와주는 거, 현장을 같이 내가 대신 가서 뛰는 거. 그분들을 놓고 내가 대신 가서 뛰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도와주고 칭찬하고, 그쵸?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저는 눈을 뭉칠 때 내가 뭉치는 걸 오빠가 같이 옆에서 손을 같이 해서 같이 뭉쳐줬지. 내가 뭉치는 거를 내가 결국 못 뭉치니까
저는 안 하고 우리 오빠가 가서 다 눈사람을 만들어주는 것만 계속 봤다면 저는 한 번도 평생 눈사람 만들어 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 파트너들이 한 분 한 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뛰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같이 칭찬하고 뭔가 잘 되었을 때는 파트너 사장님이 잘했다고 말하고 파트너는 스폰서님이 잘하셔서 잘 되는 거라고 말하고 또 스폰서는 파트너 사장님이 잘해서 잘 된 거라고 말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팀워크가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입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모티베이션입니다. 함께 부자 되는 시스템 구축의 모티베이션인데요. 흔들리지 않는 사업 진행이 중요한데 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결국은 사업 진행이라고 생각해요. 흔들린 나무에 새가 앉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룹원들과 함께 성장할 리더이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의 믿음이 커지면 내 파트너들을 눈을 마주칠 때 서로 말을 할 때 이래도 다른 파트너분들은요. 다 그 기운을 느끼거든요. 우리 스폰서님은 반드시 끝까지 하실 분이구나. 반드시 성공하실 분이구나. 이 스폰서님들은 나한테 끝까지 잘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주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느낌은 파트너들이 다 안다. 결국은 내가 리크루팅 대상자를 만났을 때도 그 느낌이 그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우리 함께 성공해보자. 지속적인 수입 만들어보자. 인세 수익 만들어보자. 딱 3년만, 5년만 노력해보자. 시간 투자해보자. 3년, 5년 후에는 진짜 내가 뭐 해서 돈 벌지? 어떻게 살까? 한 달 생활비를 결정하지 않고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나랑 같이 해보자. 내가 같이 도와줄게. 끝까지 도와줄게. 이러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리크루팅 대상자한테도 가서 그렇게 말을 할 것이고 그분들이 들어와 있어. 내 파트너로 들어왔어도 그분들한테 끊임없이 그 말을 해줄 겁니다. 그게 나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지식으로 나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면서 나의 스토리는 사실은 과거의 나의 스토리도 중요해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건 짧게 하지만 나의 미래 인생 스토리를 많이 얘기해 주세요.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앞으로 살 거다. 나는 유니시티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해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진심으로 해주고 매일 해주고 많이 해주면 결국은 여러분 파트너도 팀이 파트너분들도 다 믿음이 커질 거고요. 그 팀은 정말 열정의 도가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 스토리 처음에는 나의 인생 소들이 시작을 하지만 조금 골드 디렉터부터 우리가 PD까지는요. 성장 스토리를 많이 해주시는 유니스티 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유니스티를 만나서 내 유니스티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내가 조금을 성장을 했던 마음이 성장을 했던 성장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걸 자랑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리크루팅도 잘 되고 결국은 많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유니스티 시작하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되는 걸 보지 말고 되는 걸 봐라. 되는 걸 봐야 돼요. 내가 유니스티에 와서 바뀐 것들이 많아요. 성장한 게 많고요. 분명히 내가 유니티 하기 전과 내가 달라진 모습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요.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성장 스토리거든요. 내가 성장한 만큼 내가 골드 디렉만큼 성장을 해서 골드 디렉만큼 내 파트너가 2명이든 3명이든 1명이든 10명이든 내가 PD가 됐으면 PT 그것만큼 그 안에 내가 성장했을 때 굴곡이 있어요. 잘했을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고 힘들었을 때가 있고 욕먹었을 때도 있어요. 소비자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소비자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파트너도 마찬가지죠. 파트너분도 처음에는 왜 이러냐고 나한테 떽떽거리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정말 날 도와줘서 고맙다는 파트너도 있고 이러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인생 스토리잖아요. 그것을 성장 스토리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유니시티아에서 얼마큼을 성장했던 성장 스토리를 파트너분들한테도 해주고 또 이제 막 들어오는 분들한테도 해주고 또 밖에 리크루팅할 대상자분들한테도 해주는 그 성장 스토리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고요. 또 PD 이상 우리 푸드앤살 디렉터는 성공 스토리를 PD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PD가 됐다는 것은 정말 박수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PD가 올라와 본 분들만 알아요. 아,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말 가슴으로 뛰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PD 이상 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성공에 정말 큰 성공을 하는 작은 성공에 올라타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의 파트너 하자님들이 몇 명이 됐든 그분들한테 정말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하면서의 어떤 굴곡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그분들도 따라올 수 있게끔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낼 수 있게끔 꾸준하게 하면 결국은 된다라는 거, 반드시 자신을 믿으라는 거, 시스템을 믿고 우리 함께 하는 것을 절대 충분히 틀림없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하면 된다는 것을 그분들이 믿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 스토리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함께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할 시스템 리더다. 라는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마인드의 변화는요, 외적인 동기부여부터 우리가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결국은 동기부여는 나를 동기부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부터 나라는 것은 미팅 안에 내가 일단 들어와 있어야 돼요. 사업이라는 건 반드시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만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굴곡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내가 미팅 안에 얼마나 많이 와 있냐. 그리고 내가 나를 뜨겁게 만들어서 뜨거운 감자가 돼서 내가 바깥에 내가 리크루팅 하고 싶은 사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 저 소개받고 있는 소비자한테 얼마나 현장에 가서 뜨거운 감자로 가야 그분들을 뜨겁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미팅에 참석을 하면 내적이 뜨거워진다고 했잖아요. 다짐도 그때 하시고요. 소리도 좀 외치시고요. 시각적으로 그럴 때 막 벽에다도 막 써놓으세요. 나는 반드시 2026년도에 반드시 나는 여기까지 성장을 할 거다. 저는 이제 10배의 성장을 목표로 가지고 뛰고 있는데 내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그룹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할 리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외치고 파트너 하자님들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업의 판을 보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사업이 나를 보고 내 사업을 보고 이렇게 둘 중에 보는 건데 현재를 보지 말고 내가 앞으로 3년 후에 내 사업체가 어느 정도로 성장이 돼 있을까? 자, 이것을 먼저 목표로 그려놓고 그 판을 보는 거예요. 내가 10년 후에 만들어 놓은 그 판을 먼저 그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판을 가는 동안에 계획을 잡으시고 지금 나에서 눈사람 아까 얘기했죠? 요만한 이렇게 손뭉치를 뭉치고 그 다음에 내 눈사람을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큰 눈사람을 만들어낼 거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굴려나가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키운다고 하죠. 자, 뜨거운 열정의 그룹은 틀림없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한다. 이건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내 팀부터 자, 가까운 내 팀부터 다 여러분들 자신 한 분 한 분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 내 파트너가 일정한 에너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사업하게 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뜨거운 감자가 되시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뜨거운 감자가 되면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분은 다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게 거인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리더예요. 내 안에 거인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리더다.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해나자. 함께 해낼 수 있음을 모든 사람들한테 외쳐주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도 내 파트너 내 파트너 그 한 분 한 분이 상대도 해낼 사람이다라고 믿고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약해도 그분이 지금은 잘 못해도 그 파트너가 지금은 주저앉아 있어도 그분한테 잘 해낼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그분을 믿어주고 함께 옆에서
일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내게 거인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분이 결국은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나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주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여 남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꿔버린답니다. 리더는 자, 다른 이의 조언을 불편한 것으로 이제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른 이의 조언이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이미 겸손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게 책에 나온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자, 다른 이의 조언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스폰서님의 조언이라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 파트너의 조언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조언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이미 나는 겸손함을 잃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자,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습관. 이것은 비즈니스를 역주행한답니다. 이거는 유니시티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업에 임하고 있든 간에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습관이 몸에 배 있는 분들은요. 남을 볼 때에 상대가 나보다 못한 점을 먼저 찾는답니다. 그런데 나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든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분은 이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잘하는 부분을 먼저 찾아낸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습관은 비즈니스를 역주행하는 나쁜 습관이 되니까 남을 볼 때 좋은 점을 먼저 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니시티는 너무 심플한 공식입니다. 공식을 자꾸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메가월드 시스템 안에 결국은 공식이 있어요. 분명히 시스템과 문화를 내가 익숙하게 만들고 나한테 먼저 흠뻑 물들이고 여러분이 누군가 만나는 모든 또 내 파트너분들한테 열정을 불어넣는 스폰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를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죠. 분명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미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또 찾는 것에 미치고요. 뛰는 것에 미치고요. 그렇다면 미친 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에만 미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의 유니시티 사업으로 나는 반드시 성공자가 될 거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어디로 지금 주로 사용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지금 RRTM을 실행하고 있는가? RRTM 중에 리테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리크루팅에 집중하고 있는가? 트레이닝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죠? 모티베이션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네 가지를 중점을 잘 맞춰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것부터 여러분이 잘 실행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한 거는 다 했고요. 맥월드 가족 여러분, 2026년도에는요, 모두 성공을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맥월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옥순 대표님의 정말 진정성 있는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안에 작은 거인을 깨워서 메가월드 그룹 모든 사장님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알려주신 강의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해주신 이옥순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와 채팅과 반응 마구마구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순 대표님. 자, 오늘